반가워. 오늘은 스페이스X 공모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나는 스페이스X 공모주를 매수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게 이제 상장이 되더라도 그 주식을 계속 살 생각도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스페이스X 그 상장하는 그 날이 6월 12일 금요일로 알고 있어. 그날이 되면은 이제 아마도 지금 현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 뭐 기업이나 뭐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이나 뭐 각종 재벌들도 다 아마 눈독 들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일, 그러니까 저녁 10시 반부터 상장이 돼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때 아마 바로 매수는 정말 어려울 거야. 왜냐면은 보통 공모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슈가 되는 이런 스페이스X 같은 공모주는 이게 처음에 뭐 공모가가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50불이라고 하면은 10시 반에 만약에 내가 150불로 사는 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되게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사는 거가 1초 컷이라고 하잖아. 그 아예 불가능한 거잖아, 거의. 이제 거의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갖다가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00불, 뭐 200불, 300불 정도로 예상 금액을 걸고 매수를 눌러야지만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그게 또 처음에는 매수 체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또 몰리는 형상도 있다 보니까 아마 개인이 매수를 앱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 1시나 뭐 2시쯤에는 아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어. 음, 어쨌든 간에 엄청난 등락폭을 할 거고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거라는 거는 자명하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돈을 단타적으로 이제 다 벌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막 등락폭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 그리고 나같이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가치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공모주에 대해서는 좀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그런 유명한 뭐 워렌 버핏 선생님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최근에 이제 또 뭐 내가 알게 된 그런 또 투자자분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말을 좀 약간 내가 내 개인적인 이 매뉴얼 전에 영상에 보여줬던 이 매뉴얼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좀 한번 읽어 줄게. 먼저 워렌 버핏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 상장되는 IPO 주식 그러니까 공모주보다 기존 주식에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자에게 권고하는 한 가지 사항은 IPO주 그러니까 공모주 주의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얘기했던 피터 나바로라고 이제 브라질에 비가 오면 수박 사라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거 쓰신 분인데 그분도 돈을 잃지 않으려면 IPO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어떤 급격한 변동성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모주 자체는 최소한 어떤 부분에서 청약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상장을 하는 상장날 뭔가 거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공모주 자체가 사실은 거품이 엄청나게 껴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보통 이제 앞에 말했던 이런 현인들 같은 경우에 투자의 현인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 너가 정말로 그런 부분에 그 관심이 있는 거고 또 그 기업을 정말 사고 싶다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제 사는 것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주거든.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맨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 스페이스 X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 왜냐면은 어떤 CEO 리스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나는 일종의 리스크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역시나 또 기업 자체로 보더라도 흑자 전환이 된 그런 사업 부분이 거의 없어.
앞으로 정말 많은 또 세월이 지나야지만 흑자 전환이 되고 그 기업으로서의 어떤 성장주가 될 텐데 아직까지는 어떤 버블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감이 있는 편은 아니고 관심 역시 없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스페이스X가 상장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응 첫 번째로는 일단 그 나스닥백 그러니까는 나스닥백이 지금 그 룰이 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산 그 평가를 받는 기업이 상장이 되게 되면은 원래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됐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15일 그러니까 거래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5일 안에 넣어주는 그 종목 나스닥 100 안에 넣어주는 그 룰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 그런 기업이 그 나스닥 100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런 QQQ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변동폭이 이전보다는 훨씬 심해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일단 내 생각에는 QQQ 자체는 여전히 이제 그렇게 룰이 바뀌더라도 매력이 있는 그런 ETF 상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그냥 가만히 있을 예정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페이스X에 이제 그 공모주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 상장된 후에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QQQ나 나스닥 100의 그 지수가 이제 잠깐 웅덩이가 생길 때가 생길 텐데 나는 그때를 노려서 QQQ를 이제 매수를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게 꽤 좋은 전략일 것 같고 어떤 특정 개별 기업을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제 ETF 자체가 안정성이 많다는 걸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할 생각이고, 그 후에 이제 엔트로픽이나 그 클로드 만든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도 오모주 IPO를 또 할 거거든, 올해 안에.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더라도 스페이스X하고 또 동일한 그런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겠지만, 그럴 때도 역시나 나는 동일하게 이제 QQQ를 웅덩이가 발생되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립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갈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페이스X가 아무래도 이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한번 언급을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봤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